이거 영화 어떡하나? 나 이거 3일에 걸쳐서 봤어. 아, 2회 연속으로 이거.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말감 33회, 은퇴 33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도상입니다. 예, 저 은퇴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요? 네, 요즘에 저 상성이 안 맞는 저희 갑사라고 하죠. 클라이언트랑 만나가지고 갈등이 많은데 그게 저희가 이번 회 33회 녹음 퀄리티는 모르겠고 한 34회부터 퀄리티가 확 좋아진다라는 걸 느끼시면 제가 은퇴했다는 거, 은퇴 당했다. 방송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은퇴가 아주 그냥 사회 현상이에요. 안희정 은퇴했지, 정봉주 은퇴했지. 저희도 뭐 저희 파티 순위에서 상위 한 40 코너 정도가 은퇴한 바람에 저희가 순위가 이번에 확 올랐더라고요. 어저께 그 낭보가 날라왔어요. 아니 카톡으로. 그거는 저 네. 은퇴 바람에 올랐다기보다는 MD 추천에 올라서 오른 거죠. 그러니까 MD가 고를 게 그러니까 추천을 하기에는 너무 밑으로 날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논란의 여지도 있고 해가지고 밑으로 지목 받으신 분을 다시 또 MD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는 찰나 이번 영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 영화가 거의 지슬급이죠. 아우, 나도 오면서 네. 이거 지슬 한 번 더 반복되겠다. 역시 그럼요. 역시 예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하셨던가요? 방송은 두 번 반복된다. 네네. 한 번은 마지막 희극으로, 마지막 한 번은 위기라고 희극으로. 생각하죠. 네, 네. 아, 차라리 그러니까 4월 3일 정도에 방송 업로드를 맞춰가지고 짓을 한 번 더 할 걸 그랬어요. 그럼 1주년, 4월 4.3 사건. 네네. 70주년인데 올해.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저 갑자기 업무가 막 물렸던 업무가 살짝 숨통이 트이면서 그래? 근데 일요일 날 기적적으로 근무를 4시간밖에 안 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책을 한 4권 사고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파크라이 5라고 배송 받았는데 어저께 겨우 뜯어봤거든요. 뭐 개봉 못 하고 있다가 근데 웬걸 컨트롤러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동네마다 게임샵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거 고장나면 바로바로 가서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주문해야 되니까 네. 그거 한번 고장나면 며칠을 못해. 네. 그렇죠. 일단 부품은 사가지고 내일 부품 오면은 한번 수리를 해볼게요. 수리를. 네, 전 잘합니다. 그래요? 아니 전파사를 차리지.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진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볼 만한. 전파사에다가 요 방송 장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기 물레동에다가 값싼데 하나 내죠. 순돌이 아버지처럼 이것저것 하면서 도돌이 아버지로 하면 되겠네.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게임 타이틀 하나 주문을 해가지고 오늘 왔네요. 네. 뭐죠? 제가 맨날 한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야구? MLB. 네. 그거 와서 또 추신수 튜닝 해가지고 한번 또 해봐야죠. 아니, 뭐 일도 바빠주셨는데 게임까지 오고. 게임을 그래서 네. 이틀에 한 판 정도 해요. 이틀에 한 판. 네. 한 판 하는데 한 40분 걸리니까 네. 하루에 20분 하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그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에 전원을 넣기까지 되게 번거롭게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케이블 이거 하나로 다 혼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빼가지고 저기다 껴야 되고 막 그래서 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그래요? 구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네. 잘 안 하네. 네, 잘하네요. 한 이틀에 한 번 하는 것 같아. 더 포스트 봤어요? 못 봤습니다. 더 포스트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네. 더 포스트를 하려고 했다가 네. 그럼 극장 가서 시간도 없는데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더 포스트의 시퀄. 더 네.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기 그래요? 직전까지의 워싱턴 포스트의 이야기를 그려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원래 듣보잡이었을 때. 듣보잡이었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문화일보 하죠, 문화일보. 문화일보? 문화일보는 너무 큰 거야, 그래도 그 정도면. 이거에 치면. 하여튼 서울에 이름 없는 지역, 동네 신문, 네. 이런 거였는데, 베트남전의 그 부도덕성을 밝히는 정부 문서를 워싱턴 포스트가 대대적으로 보도 특종을 하면서, 보스턴 글로브나, 뉴욕 타임즈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메이저 언론으로 크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데 더 포스트가 앞에 그 부분의 내용, 베트남전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거 내용이고 더 포스트가 그래서 엔딩이 어떻게 끝나냐면 기자들은 다 그 베트남전 보도를 다 하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고 찬사를 받고 정부는 사과 발표하고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승리를 합니다. 환호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어두운 호텔에 괴한들이 침입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게 바로 그게 워터게이트 호텔이죠. 이번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두운 호텔에 웬 괴한들이 침입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퀄이죠. 그러네요. 시퀄이고 프리퀄이고 서로가. 네. 이거 아니 뭐 진짜 접붙이기에도 딱 맞게. 네, 딱 맞아요. 그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있요 근데 그 영화는 어떻게 재밌습니까? 더 포스트는 네. 너무 재밌어요. 최근에 이런 너무 진을 뺐네요. 요 뭐죠? 요런 거 개봉한 거 저널리즘 영화? 네, 저널리즘 영화 중에 트루스 있었고 최근에. 네, 트루스 그건 제가 못 봤고 그 저 컬크 아저씨 나오는 거. 네네네네 재밌었어요. 그거는 보스턴 글로브지 얘기한 스포트라이트였나? 맞아요. 네 특종이라는 얘기였는데 그 스포트라이트는 무슨 라이트인가 아무튼 그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관련된 영화였죠. 네. 요즘 저널리즘 영화들이 아주 본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스포트라이트 그 영화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 저도요. 그거보다 더 포스트가 한 2단계 정도 더 재밌어요. 더 재밌고. 뭐 놓칠 수 없는 영화예요. 네, 그리고 요즘 또 뉴스룸을 제가 한 시즌 3 정도까지 한 3년치를 보다 보니까 내가 기자가 된 느낌이 들어. 이게 보면서 막 이입이 되고. 네네. 그래서 그 더 포스트 너무 재밌고 역시 스필버그다. 그리고 이 메릴 스트립 그리고 톰 행크스 진짜 쩐다. 이런 느낌 확 들었는데 그리고 오락적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진지한 영화지만. 그런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아니 뭐 저희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된다고 지금 MD 초이스 들어갔었을 때 지금 뭐 정박하고 있던 거 빨리 추스려가지고 어떻게 배를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기시감이 영화 한 번 딱 봤었을 때 끝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지슬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지난주에 저 댓글도 달렸는데. 그래요? 네, 댓글 너무 저 처음 들었는데 너무 웃기다 그 댓글 어떤 분이 달아주셨어요. 일단 그분 한번 웃겨보죠. 오늘 목표는 그분 웃기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근데 한 회 만에 그분을 실망시키게 생겼네요. 아무튼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영화가 너무 진지하죠. 그래서 조금 저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All the President's Men. The story of the two young reporters who cracked the...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인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 기자는 어느 날 우연한 절도 사건에 엄청난 정치적인 음모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결국 그 사건은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현직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사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민한 기자의 빡센 탐사보도 과정을 담백하게 담은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입니다. 기본 정보를 일단 길게 가볼게요. 어떻게든 간에. 이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원제는 All the President's Men 요게 원제고 영어 원제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로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음모라는 정식 이게 타이틀이더라고 국내에서는요. 그래요? 네. 근데 이런 류의 좀 그 스포일러를 내포하고 있는 제목들은 이제 가급적인 수입사나 배급사에서 좀 배제해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의 음모라니 그거를 밝혀나가는 내용인데 물론 역사적 사실이니까 다들 알고 계시지만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식센스 같은 거는 뭐 유령 브루스 윌리스의 자아찾기 뭐 이렇게 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주세요 다음부터. 그리고 일단 1976년 미국 영화고요. 그리고 12세 관람갑니다. 그리고 1977년 택시 드라이버와 함께 49회 아카데미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됐고. 그래요? 작품상에? 네네. 근데 그 영광을 로키가 가져갔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로키도 명작이긴 하니까 일단은 택시 드라이버도 진짜 괜찮은데. 네, 괜찮았죠. 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 편들은 뭐 희대의 명작이고 아직도 언급되는 명작들이니까요. 근데 이것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아말리스부터 갈까요? 하기 전에. 그다음에 50. 권력공 비리를 게이트로 불리는 그런 전미사를 만든 거의 근원사적인
그런 일이죠, 이벤트죠. 워터게이트 사건. 이게 그걸 만들었죠. 게이트라는 네. 전미사를. 그리고 뭐 찾아보니까 미국인들의 그 정부 불신 촉발 3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JFK 암살건, 린드 B 존슨 대통령의 그 베트남 전쟁 확대 블라블라. 요거랑 같이. 그게 이제 더 포스트에 나온 거죠. 아, 그래요? 네, 그 내용이. JFK도 영화들 재밌으니까. 그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어야 되는데. 응당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옛날 영화라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감독은 앨런 제이 파큘라라고 28년에 출생하셔서 98년에 돌아가셨고요. 등장인물의 그러니까 예스24에서 묘사하고 있기는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날카로운 사회 비판 메시지로 평단과 관객을 늘 긴장시키는 긴장. 100점 노장의 장인이다. 긴장시킬만 해요. 네. 이분이 영화 냈다 그러면. 저 진짜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예일대 졸업하시고요. 1949년 워너브라더스의 만화 제작부 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메이저 영화사, 이영화제 영화사 거치면서 MCM 뭐 거치면서 승진을 거듭하다가 로버트 뮬리건 감독이랑 공동 프로덕션을 세운 다음에 이런저런 작품들 발표하다가 앵무새 죽이기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시면서 프로듀서로서의 입지를 공고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두가 대통령 사람들 이 영화 소피의 선택, 클루트로 배우들한테 오스카상을 하나씩 안겨줬다고 하고요. 근데 뭐 90년대 이후로는 아티스트들의 노년에 보면은 끝까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만 작품이 별로인 양반들, 그리고 작품 활동 안 하고 명예만 지키고 하는 양반들, 네. 그리고 아예 뭐 그냥 타는 몸마름으로처럼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이상한 짓 하시는 양반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90년대 이후 작품들은 다 평타 정도 수준이라고. 네, 그래서 뭐. 합니다. 그 작품으로는 1974년 암살단, 1976년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 이 영화, 대통령의 음모가 정식 제목이고요. 82년에 소피의 선택, 89년 이별 없는 아침, 90년 해리슨 포드 나오는 의혹, 그리고 92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93년 펠리컨 브리프, 줄리아 로버츠랑 덴젤 워싱턴 나온 영화였죠. 이 영화도 준작이나 평작으로 평가받더라고요. 그리고 97년 데블스 오운, 해리슨 포드하고 브래드 핏 나오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출연자 얘기할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길게 얘기할 사람 더스틴 호프만, 영화에서 칼 번스타인 역이고요. 37년 LA 출생의 키 167. 그리고 900개 안 된다고? 네네. 더스틴 호프만은 그렇지. 네네. 그렇지. 그리고 같이 일하기 힘든 배우로 정평이 나 있대요. 승질이 들어서. 네, 몰입도가 과격해가지고 메릴 스트립한테 쌈싸다고 내렸다는, 연기 때문에 쌈싸다게 내렸다는 얘기가 한 번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는데 맞았단 얘기예요? 때렸단 얘기예요? 때렸다고. 메릴 스트립을? 네. 그러니까 야 영신 똑바로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기 때문에. 그러면 크라이머 대 크라이머에서 그랬나?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서로 네. 저기 갈등을 극한까지 네. 빚는 부부 역할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리고 애드립으로 연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와인잔을 메릴 스트립 옆에 있는 벽에다 던져가지고 파편이 얼굴에 튀는 그런 애들을 보고 메릴 스트립이 아주 경악을 했다. 같이 연기하기 정말 힘든 배우다. 약간 트로픽 선더의 로다주 같은 사람이네요. 네, 그렇죠. 로다주가 트로픽 선더에서 너무 몰입한 나머지 영화 촬영이 끝나는데도 못 빠져나오죠. 그 전주에 했었던 영화 This is the end. 거기에서 프랭코 네. 그 양반도 비슷한 사례죠. 그 여자 배드신에 몰입하게 해서 네. 장비를 다 없애고 공사 안 하고 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로, 그리고 89년에 레인맨으로 오스카 남우주연상 받으셨고요. 네, 더스틴 호프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뭐 젊은 시절의 영화를 보고 있자면 이 양반 한 50줄 정도에 들어서 코 축소 수술을 한 번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저는 의혹이 든다고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 뭐 앵무새예요. 우리 또 신체 평론 너무 많이 가면 저기 들어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그 뭐라고 하지? 코뿔소 그럼. 코뿔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작품으로는 졸업 67년도에, 미드나잇 카우보이 69년도, 빠삐용 73년도, 마라톤맨 76년도, 대통령의 음모 이 영화 76년도,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79년, 투시 82년,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85년, 레인맨, 딕 트레이시, 후크, 리틀 빅 히어로, 아웃브레이크, 웩더독 스피어, 잔다르크, 컨피던스, 미스 페어런츠 2, 향수, 쿵푸 팬더, 아메리칸 셰프까지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파에 익숙하신 분들은, IPTV 같은 거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더스틴 호프만이 왜요? 그러니까 자막 나오는 걸 갑자기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저 사람 목소리가 왜 배한성 목소리랑 똑같지 않지? 하는데 국내 지상파에서는 거의 배한성이 독점으로 더빙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또 이제 최근에 그 거의 닌자급의 그 은신 파파라치 샷 있잖아요. 막 그 파파라치가 사진 찍는 걸 즐겨가지고 파파라치가 오면 장난기가 발동해서 막 우체통 뒤에 숨어서 머리 내놓고 전봇대 뒤에 숨어가지고 눈만 내놓고 요런 거 즐기시면서 요즘 그 젊은 어린 네티즌들한테 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물론 권위에 걸맞게 미투 폭로에서 자유롭지 못하시고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인가? 거기에서 당시 인턴 여직원과 인턴 여직원을 강제추행했다라는 얘기가 한 번 있네요. 반면 로버트 레드포드 이 영화에서 밥 우드워드로 나오죠. 동년배입니다. 37년생. 37년생이요? 네, 1937년. 네. 그럼 90이 넘었다는 얘기요? 왜 90이 넘어? 37이면 지금 2018년이잖아요. 아, 그럼 넘었나 봐요. 일단 37년생인 거는 제가 이거는 맞는 겁니다. 한번 빼보세요. 2018 빼기 1937은 81이구나. 아, 왜 그래요? 이명박보다 3살 많네. 돈도 그 정도 많으시겠죠. 네. 아니, 돈은 이명박이 더 많겠지. 아, 그렇죠. 1981년 보통 사람들로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연출력까지 인정받은 양반이고요. 그 자기가 연출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후 노태우 일대기를 그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거랑 그 이후에 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박정일 일대기까지 다루고. 이거 농담인 거는 어떻게 자막에 이거 화면 같으면은 참 밑줄이라도 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 흐르는 강물처럼 퀴즈쇼, 호스 위스퍼러 등 연출과 제작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쏴라라는 명작 영화죠. 버디 무비. 웨스턴 버비 무비. 버비 무비. 여기서 버비 무비? 버디 무비. 지난번에 오입됐다고 그러더니 왜 그래? 그건 재밌었잖아요. 네, 요 태양을 향해 쏴라에서 본인이 맡았던 썬댄스 키드의 이름을 따가지고 썬댄스 영화제를 개최하고 뭐 설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들었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선하고 참신하고 기발하고 발랄한 영화들, 뭐 젊은 영화인들이 막 열광하는 이런 영화들 위주로 상을 주면서 젊은 영화인들로부터도 큰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받죠. 네. 그 정우성이 약간 로버트 레드포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되게 자기 정치 성향을 소신 있게 되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피부로 느끼겠죠. 예술인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적인 환경보호 운동하고 평화 운동에도 참여하고 뭐 2010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영화 환경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레지영 도네르 뭐 이런 훈장까지 개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가지고 국제적인 그 연대 운동을 호소하는 장문의 글도 막 그 환경 관련 블로그에 올리셨다고 하고요. 뭐 모든 영화인의 뭐 존경의 대상입니다. 2002년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 받으시고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 국가예술훈장, 케네디 센터 공로상, 부디 뭐 미투열품과 무관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출연작으로는 가실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좋은 일 많이. 좀 더 권위 있고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네, 출연작으로는 내일 향해 쏴라 69년, 스팅 73년, 위대한 개츠비 74년, 대통령의 음모, 머나먼 다리, 도전, 내추럴 84년작이죠. 그 조명탑이 불꽃 팍 뿜는 마지막 홈런씬 있는 야구 영화. 그리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 85년도, 흐르는 강물처럼 92년, 업 클로즈 앤 퍼스널 96년, 호스 위스퍼러 98년, 라스트 캐슬, 스파이 게임 01년, 올 이즈 로스트 요거 괜찮죠. 2013년, 컴퍼니 유킵 13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여기에서 나쁜 놈 역할 한번 하시죠. 트루스 2015년, 다큐멘터리 지구 놀라운 하루 여기에서 나레이션 한번 하셨다고 하고요. 감독하고 제작을 맡았던 영화는 흐르는 강물처럼, 퀴즈쇼, 호스 위스퍼러, 베가번즈의 전설, 컴퍼니 유킵, 그리고 제작만 맡았던 영화 중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작 모터사이클 다이어리가 있네요. 2004년. 돈 쓸 줄 아는 양반입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 솔직히 우리가 영화 봤을 때 재밌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재미는 아닌데 재미는 있었어요. 뭐냐면은 조금 그 유니크하고 담백하면서 이땐 이랬네라는 거 보는 재미. 근데 그때 영화 연출하는 기교가 요즘처럼 반전을 기본적으로 한 번 주면서 관객들 이렇게 올렸다 떨어뜨렸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조금 덤덤한데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휴가 때 할 거 없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 시간 내 가지고 볼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지뢰를 밟지 않게 명작이라고 해서 다 볼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은 다 한정돼 있는데 볼 영화는 많고 그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참고 자료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말지수는 50 가겠습니다. 50. 네. 전 아말지수부터 말씀드리자면 40 가겠습니다. 네. 40이고 재미는 그게 있어요. 화면이 꼭 그 로모 카메라로 찍은 화면처럼 네. 색감이 예쁘죠. 네. 워싱턴 포스트지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주차장이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네. 거기 주차장에 있는 차들 색깔이 알록달록하니 예쁘고 네. 그리고 로버트 레드포드의 젊은 시절 너무 미남이죠. 네. 혼자만 2010년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2010년대 청년이 그 영화 안으로. 나머지들은 다 70년대 사람들인데 너무 멋있고 그때 보니까는 브래드 피트가 로버트 레드포드 젊은 시절하고 좀 닮았구나. 네, 있어요. 그런 느낌이 나고 아마 브래드 피트가 데뷔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2의 로버트 레드포드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 젊었을 때도 미남이에요. 지금 늙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코가 이제 좀 하여튼 많이 쭈글거리고 그랬는데 작아졌어요. 요즘 네. 많이 코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 머리 70년대 특유의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파릇파릇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마치 그 치권 1탄 시절의 성룡 외모. 한참 맞아가지고 코 커졌을 때 거의 허재 같은 네. 같은 계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역시 저 미모가 뿜뿜합니다. 두 네네. 배우 모두가. 그 장발하면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패션. 네, 특히 오. 패션. 네, 그런 것들이 예쁘고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연출의 기교라든지 아니면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뭘 이렇게 서스펜스를 주거나 막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네. 정직하게 앞에서부터 뒤로 그냥 쭉 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네. 플래시백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 우리 회사 정차장 일기 보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기복 없이. 그리고 저 닉슨이 뭐 이제 결국엔 사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이게 1970년대 중반에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는 네.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봤을 것 같아. 그렇겠죠. 76년도인가 영화인데 이때는 한참 재밌겠죠. 왜냐면 닉슨이 사임한 게 몇 년이야? 73년인가 74년에 사임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영화가 75년작이면 사임하자마자 나온 건데 우리로 치면은 박근혜 탄핵돼서 이거 감옥 가자마자 뭐가 개봉했거나 MB 관련된 뭐가 개봉한 거 아니에요. 정우성이나 네. 송강호 이런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재밌게 보겠어. 잠시만요. 아이고 잠깐. 그래서 영화가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시점은 한 3, 4년 정도 전에 있었던 거를 다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요즘에 나온 거였는데 어디 봅시다. 애국 청년 변희재. 재밌겠네. 이런 재미 아니야? 그거 해야지. 야, 다음 영화 그거 하자. 그거 하자. 영화도 짧아요. 73번. 그거 다음에 저는 제 때는 안 쓰겠습니다 이 카드.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재밌었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걸 되돌려서 보기에는 네. 그냥 더 포스트 극장 가서 보세요. 더 포스트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얼마나 고증을 잘하는지를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넉넉해서 옛날 영화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헤어스타일이나 옷이라든가 사무실 안에서 다 같이 근무하는 모습, 그 파티션 낮은 거랑 막 담배 뻑뻑 피는 거랑 막 이동하면서 그 타자 쳐가지고 뽑아가지고 저쪽에다 주고서 줄 찍찍 긋고서 여기서 바꾸서 요러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되게 고증이 잘 된 영화다라는 생각에서 잠깐 머리를 흔들고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거 고증이 아니라 그때지. 그러니까 새롭고 그거 재밌습니다. 네. 저 뭐죠? 그 얘기 방금 그 고증 얘기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 70년대 특유의 그 장발하고 있는데 네. 로버트 레드포드만 네. 지금 2010년대 머리라고 해도 너무 세련되고 멋있는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손대지 않고 그냥 기른 머리 같긴 한데 너무 시대적인 갭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뭐지 로버트 레드포드는 고증을 안 했나? 근데 아니야. 얘는 그 시절에도 2010년대의 머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스틴 호프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스럽거든요. 그 머리가 수치 이만해가지고 그대로 길러가지고 그때 당시에 첨단 유행 머리를 하고 있고 네. 로버트 레드포드는 그냥 유행에 안 타는 머리를 해서 그런가 봐. 네네. 일단 그리고 미투에 한번 필터링이 되신 분이니까 까고 아닌 분은 시켜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현란한 카메라 워크라든가 앵글이 되게 없고 힘준 게 보면은 그 도서관에서 같이 대여 카드 막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막 이렇게 넘겨보면서 찾잖아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위로 쭉 빠져가지고 그 아치형 돔으로 돼 있는 도서관 위쪽까지 카메라가 쭉 빠지면서 로버트 레드포드랑 더스틴 호프만의 정수를 쭉 찍는데 카메라 살짝 흔들흔들해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끈을 달고 와이어를 달고 카메라 쭉쭉쭉쭉 당겨 옮겼나 지미집으로 그렇게 높이 갈 수는 없고 쭉쭉 당겨 올라서 앵글이 살짝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그런 재미 있고 또 둘이서 전화번호 막 뒤지면서 감나물려들 차들 무조건 탐문수사 나갔을 때 차를 몰고 쑥 나가면서 항공 차량으로 카메라 쫙 나가면서 워싱턴 그 도심을 쫙 걔네들이 깨알이 될 때까지 이렇게 비추는데 그게 요즘 같으면은 구글 지도만 줌인해도 그것보다 훨씬 임팩트 있고 매끄럽고 멋있거든요. 근데 진짜 뭐 그 JTBC 8시 뉴스 보는 느낌이에요. 40년 전 영화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야 이게 40년이나 된 영화야 같은 느낌은 전반적으로 들진 않아요. 안 들어요. 한 20년 전 영화인가 뭐 싶은 정도의 느낌이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디 앨런 영화 우리 뭐였죠? 살인 사건 나오던 그 맨하탄 살인 사건. 그 영화랑도 갭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네, 시점에. 맨하탄 살인 사건은 진짜 오래된 영화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다 아시잖아요. 이걸 설명하면 우리 짓을 대죠. 워터게이트 사건 이게 그래도 한번 하죠. 그게 뭐 다 아실 테니까 뭐 그냥 닉슨이 민주당 도청했다가 걸렸는데 사임하는 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그런 거 시킨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지시하는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녹취록이 발견되면서 폭로되면서 사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했다고 사임한 거고 걸린 거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래요. 돈 문제래, 돈 문제. 이게 막 수사가 막 이렇게 진행되니까 FBI가 이제 나서잖아요, 수사를. 그러니까 일이 커지니까 닉슨이 CIA에게 지시를 한대요. FBI 수사를 방해해라. 근데 맞다. 그러려면 뭐 이렇게 방해하려면 공작금도 들고 사람 매수하려면 뭐 돈이 들잖아요. 공짜로 되는 게 없죠. 닉슨이 그거 CIA 돈으로 해라라고 했대요. CIA 돈은 그 출처가 잘 안 남으니까 우리도 그 특수활동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CIA 돈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CIA 국장이 돈이 아까웠는지 아니면 너무 이목이 집중돼 있어서 함부로 그 돈 썼다가 나중에 자기 좆될까봐 몸살려서 그런 건지 그 돈을 잘 집행을 안 해줘가지고 FBI 수사가 방해가 제대로 안 돼서 걸렸대요. 아니 닉슨 정도 되면 돈 많을 텐데 대통령까지 해먹었으면 자기 돈으로 좀 하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우리 이명박도 그러시고 이렇게 자기 돈을 본전에는 자꾸 이렇게 손을 안 대려고 그래. 그래서 잡혔답니다. 그렇구만요. 그리고 사실 그 영화가 막 진행될 때 얘들이 그 배경을 막 수사하고 다닐 때 그 닉슨의 공식 입장이 안 나올 때였잖아요. 아직 영화 도입부 이때에서. 근데 그 닉슨이 거짓말 안 했었으면 사실 이 영화도 얘네들도 이렇게 빚을 못 받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났을 법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완전 거짓말 안 했으면 그 밑에 강요들이 좀이나 아니면 꼬리 자르기 선에서 끝났을 수도 몰라요. 그리고 뭐 닉슨이 안 시켰대잖아요. 뭐 보면 그렇죠. 사실 조용히만 있었지. 이거를 2년 전인가 봤는데 언제 봤냐면 그 영화 헐크 아저씨 나오는 스포트라이트 출시됐을 때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서 야 그럼 워터게이트 관련된 영화가 뭐가 있을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거랑 닉슨 대 프로스트 프로스트 대 닉슨인가 그거랑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 3편을 본 거죠. 스포트라이트 보고 프로스트 대 닉슨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람들. 나머지 2편은 다 재미가 없더만요. 닉슨 대 프로스트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의 시퀄이에요. 또 그 이후에 사임한 이후에 민간인으로 돌아간 닉슨을 프로스트라는 방송 진행자가 찾아가서 1대1 대담 프로그램을 찍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좀 선정적인 방송을 내서 자기 좀 시청률도 올리고 명성을 좀 얻으려고 그런 마음에서 한 건데 오부작으로 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인터뷰 진행자가 점점 분노하기 시작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자각하면서 닉슨을 몰아붙이는 얘기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저 이명박이나 박근혜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를 다룬다면. 그렇습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그런 거라도.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같이 그 제작부 영화가 아니다 신문 제작부 팀 내에서 보면은 서로 간의 신뢰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도를 내보낼 때
팩트를 얼마나 검증했는지 3번 4번 검증하고 확실한 거야? 자료 있어? 대가서 물을 자료 있고 증언이고 녹취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래도 다시 검증하고 내보내는데 여기서는 확실한 거야? 물으니까 컨펌한 거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게 확실한 게 되고 막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서치도 없고 뭐 몰래 카메라도 없고 카메라 있고 뭐지 핸드폰으로 찍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 자료를 막 수입하고서 이런 걸 봤는데 로버트 레드포드인가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를 옆에다가 노트에 이렇게 적어요. 적은 다음에 야 그거 자료 있는 거야? 내가 노트에 적었어. 명백한 자료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적은 게 명백한 자료가 되는 원본 카피본도 아니고 통화하는 걸 손으로 녹취한 건데 그런 거 보면서 옛날에 신문 내고 검증 내는 시스템 자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더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영화 내에서는 좀 그렇죠. 요즘 그 제작되는 영화 미드 그 뉴스룸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안에서도 보도를 하나 하기 전에 팀원들이 어마어마하게 팩트 체크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사량이 그 드라마에 엄청나요. 뉴스룸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그래서 대사량이 엄청나서 이 자막을 읽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림을 못 봐. 네네. 그 정도로 또 제작 당시 오바마 시절이었거든요. 제작 당시에 미국 국내 그리고 국제에 가장 민감한 사안들을 드라마에서 소재로 다루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지적인 드라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도 그 보면은 팀원들 간의 신뢰 이런 게 되게 엄청나고 막 서로 간에 막 팀워크 같은 게 꽉 짜여져 있고 희생 정신 막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영화 한국 영화 배우 조정석 나온 그 특종 량첸 살인기 보셨어요? 네, 아니 안 봤어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 괜찮아요. 량첸 살인기라고 거기서도 보면은 별거 아닌 사건이 팩트 체크하는 과정 중에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이상한 소스들이 점점 이걸 뭔가 더 팩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거가 보도가 터지고 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또 메우기 위해서 분주하는 막 이런 내용이에요. 살짝 코미디도 섞여가지고 괜찮거든요. 이 저널리즘 영화 중에 조금 귀감이 되는 이 영화보다 대통령 사람들보다 훨씬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이 영화에서 그 보여주는 그 고전미 있잖아요. 여성 출연자분들의 그러니까 한 분 집을 노크를 하면서 그냥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듯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한 명 한 명씩 나오는 분들 몇몇이 얼굴의 메이크업은 뭐 어쨌든 영화니까 메이크업은 기본적으로 했겠지만 메이크업은 하나도 안 한 듯한 거기에 옛날식 헤어스타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옷도 되게 화려하게 안 입고 근데 분들이 고전적으로 너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사람들이. 난 예쁘다라고 느꼈던 여배우는 그 동료 기자로 나오는 당원 명부를 빼다 주잖아요. 네네. 그 여배우는 이쁘더라고요. 저는 그 더스틴 호프만이 끝까지 취조하던 그 커피 20잔 마시면서 취조하시던 분 그분이랑 나중에 그 스로원 씨라고 임신해가지고 나중에 출산하러 나가시는 분 그 부분은 진짜 고전미더라고요. 그 슬로원이라는 이름이 뉴스룸에서도 나오죠. 그 중국계 미국인 배우인 여성 저널리스트 이름이 슬로원으로 합니다. 그분도 진짜 예쁜데. 아 그래요? 뉴스룸이라 할 걸 그랬어. 뉴스룸이 뭐 미드예요? 네, 미드 뉴스룸. 지금 여태까지 내 뉴스룸 한 거를 다 손석희의 뉴스룸으로 생각한 거야? 영화거나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JTBC를 생각한 건 아니고. 일간지잖아요, 워싱턴 포스트는. 네. 그러니까 일간지니까 매일매일 마감 시간 있고 데드라인 있고 거기에서 빵 터질 그런 짧은 호흡의 이슈들만 다루는데 이렇게 긴 호흡의 이슈를 애들 막 2주 동안 그럼 2주 줄 테니까 뭐야 이런 탐사 보도 같은 거는 대부분 일간지에서 잘 못하는데 어떤 그 저널리즘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더 포스트에서도 보면은 뉴욕 타임즈에 특종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3개월째 지금 기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에. 그러니까는 주인공 톰 행크스가 워싱턴 포스트지의 편집장인데 야, 거기 뉴욕 타임즈 주진우 이 새끼 왜 3개월 동안 지금 잠수지? 이상한데? 야, 너 걔 뭐 쓰고 있는지 가서 알아봐 하고서 스파이를 보내요. 네. 그래서 봤더니 바로 그 베트남 관련 기사를 준비하고 있더라. 야, 엄청난 큰 거 터뜨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는 건데 아마 여기에는 일간지 같은 데도 그렇게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팀이 뭐 있나 보죠. 우리나라도 있는지 어쩐지. 근데 여기 그 미국의 그 언론은 굉장히 그 언론의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되게 공정하다. 폭스뉴스 있잖아요. 폭스뉴스. 그러니까 물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 기본적인 시각은 있지만
그 시각에 의거해서 뭐 그러니까 기사를 왜곡해서 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는데 네. 이번 영화에서도 이렇게 기자들 레드포드랑 더스틴 호프만이 증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언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네 수박 겉핥기로 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저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그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그 저널리즘이 별로 신뢰받기 못했었던 것인지 그거를 베트남전과 닉슨 사건 그리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과해 오면서 언론에 보였던 태도 때문에 신뢰를 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쪽에서는 아직도 자기는 미국 당사자들은 또 아유 씨 얘네들 맨날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고 좀 파다가 너무 검을 넣으면 그냥 접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신뢰가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떨어져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10번 발길질하다가 한 번 걸리는 것만 이렇게 나오고 9개 정도는 숨어 있는지. 네. 이걸 뭐 이렇게 명쾌하게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잘 모르고. 그리고 오늘 방송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저희 방송에 정체성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영화 보니까 2007년 타임즈인가 어디가 선정한 100대 영화 중에 47인가 이런데 우리 까잖아. 그렇지. 뭣도 모르고. 아니 어디 This is the end 같은 거. 네. 응? 아니 량첸 특종 량첸 살인기 이것도 괜찮다니까. 아 참 어렵네요. 네, 근데 결말이 이 영화 결말 자체가 되게 힘뺀 결말 자체가 되게 좋죠. 저 결말이 그렇죠. 어떻게 된다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결말 장면은 그 연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좀 괜찮아요. 네. 전보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기사를 타이핑하는 거죠. 아 근데 되게 보니까 손으로 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소리가 나요. 아 근데 그 리본에 탁탁탁탁탁 이게 와가지고 때리는 걸 보니까 타작이 아니던데. 그래? 아무튼 그거는 다시 이거 또 다시 요거는 저 열린 결말로 열어두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봤냐면 결말이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둘이 계속 이거 탐사 취재를 합니다. 첫 단서가 뭐냐면 몰래 빼온 그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당원 명부를 빼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하면서 이거 관련자를 찾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아까 그 카메라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워싱턴시를 쭉 보여준다는 그 장면. 네네. 기자들이 차 타고 가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그걸 보여주는 거. 그렇게 큰 도시에서 쟤네들이 이제 저 사람들 찾아다녀야 된다. 보여주는 장면 같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너 이거 맞냐? 이 일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있냐? 이거 막 노가다를 해가지고 한번 기사를 내죠. 기사를 내는데 정부에서 반격을 하잖아요. 이거 다 허위고 얘네들 이거 고발할 거다. 정부에서 반격을 해가지고 그리고 증언했던 사람들이 말을 바꾸고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위기에 처해요. 근데 그걸 다시 또 보강 취재를 해서 이거 정말 확실하냐? 편집장이 물으면 확실합니다. 그러면 네 하고서 타이핑을 막 쳐요. 그때 칼라 TV, 초창기 칼라 TV가 사무실 한 구석에 놓여져 있고 카메라는 그 초창기 칼라 TV를 비추고 있는데 칼라 TV 너머로 저 멀리서 더스틴 호프만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타이핑을 막 하고 있습니다. 차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타이핑 치는 소리가 나고 화면에는 뭐가 나오냐면 닉슨이 재선돼서 취임식이 생중계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닉슨이 그 성경에다 손대고 선서를 하고 있죠. 취임식하고 있는 닉슨을 퇴임시키기 위한 작업을 저 멀리 사무실에서 이 두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렇게 겹쳐져서 촬영이 되면서 그냥 영화가 끝나요. 그렇게. 나 같으면 내가 감독이었으면 닉슨이 막 개망신 나가고 사임하게 되고 막 이 기자들이 막 환호를 받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사무실에서 그리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면서 또 다른 제보가 있어 하면서 야 파티는 이제 끝이야 제자리로 돌아가 하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탁탁탁탁탁 타이핑하는 걸로 영화가 딱 끝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량첸 살인기 그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저 도토상님이 본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은 다 똑같은데 다만 그 사람 둘이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사를 끝낸 다음에 전보를 통해서 송고해서 윤전실이든가 어딘가에서 받아보는 그 기사를 그 둘이 쓴 기사를 거기서 받아보는 거 그러니까 자동으로 타이핑이 되는 걸로 봤어요. 그렇군요. 네네. 요거 한 번씩 보시고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또? 아니 저 뭐 딱히 이거 기억나는 거는 그
그때 그 양반들 와이셔츠를 카라가 진짜 엄청 크더라. 그렇죠. 거의 뭐 코끼리 귀 수준이에요. 카라가. 네. 그럼 좀 멋이 없는데. 요즘에는 카라가 되게 짧아지다 못해서 네. 카라 끝이 아래가 아니라 양쪽 네. 좌우로 향하는 그런까지 와 있잖아요. 그건 요즘 거 아니고 그것도 옛날부터 있던 네. 건데 네. 그 저 윈저 카라라고 네. 해가지고 그 원래부터 있던 스타일이긴 해요. 그게. 저 그게 최근 들어서 근데 유행인지 요즘 들어서 네, 다시 된 그 거지. 뭐죠? 최근 들어서 그 아나운서라든가 이렇게 네. 그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입고 오는 거는 못 봤는데 JTBC에서는 요즘 입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한국 사람처럼 얼굴 큰 체형에는 훨씬 좀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라는 게 있어서 좀 요즘 많이 좀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 저 정장 입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건 영화랑 무관한 얘기지만 네. 남성 정장이라는 게 멋을 낼 수 있고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포지션이 얼마나 좁은가 싶습니다. 네, 카라 카라가 모양, 장난치고. 그다음에 타이 색상 디자인 정도. 네. 남자 정장의 타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솔리드거나 네. 아니면 줄무늬거나인데 네. 그 줄무늬는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으로 내려오는 줄무늬여야만 돼요. 그 반대로 내려오거나 세로 줄무늬거나 가로 줄무늬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된다는 아닌데 그것은 클래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넥타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있지만 그건 네. 클래식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좀 뭐 그렇습니다. 그렇구만요.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얘기는 닉슨 관련된 얘기인데 그 닉슨이 케네디를 향한 그러니까 강남 좌파를 향한 그 어떤 어영 노조의 그 위원장 같은 포지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닉슨이 네, 닉슨이. 김성태. 그러니까 닉슨이 혼수성태 같은 김성태 저기 한노총 네. 저 위원장이었잖아요. 역시 한노총이구만요. 아 김성태 씨. 저희 아, 구독하시는 분 그 50명 남짓 되시는 분 중에서 네. 한노총은 없겠죠. 우리가 그동안 그리고 오늘까지도 정치색을 잘 감추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없을 겁니다. 변희재 팬들도 좀 들으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변희재 아까 한번 크게- 다루면 네. 아우 존경의 마음을 달아서 이렇게 웃은 근데 왜 건데 이렇게 크게 웃었어요? 변희재 얘기 변희재 나와서. 반가워갖고 나 예전에 촛불 집회 전에 네. 한번 광화문 이제 뭐 때문에 집회 나갔다가 정의당 깃발 막 따라다니고 있는데 테러하려고 줬어. 그 저기 거기 광화문 청계 저기 밑에 그 똥탑 있잖아요. 똥탑 네, 거기가 있죠. 저기 스프링이라는 예, 네. 거기 앞에 어떤 사람이 모자를 야구 모자 같은 거를 머리에 살짝 얹은 채로 이렇게 쓰고 네. 두꺼운 돋보기향을 쓰고 고개를 턱을 이렇게 바짝 당긴 채로 어디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변희재인 거야. 진짜로요? 네. 막 거기서 무슨 저기 서명 운동 뭐 서명 받더라고. 포스가 남달랐습니다. 저 변희재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거 아직 한 줄평을 못 만들어가지고 저도요. 바쁘네요. 뭐 그러면 어떠세요? 본인 그 미디어 재벌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네네 아니, 미디어 재벌로서 네. 이런 그 저널리즘과 그 미디어들이 권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양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 어떻습니까?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훌륭하죠 뭐. 네네. 뭐 잘 모르니까 훌륭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네. 47회요 영화 100위 중에. 아, 훌륭하죠. 우리도 이 정도만 했으면은 좋겠네요. 아, 따고한테 문자 왔네. 네 그러십니까 뭐라든가요? 뭐저 이태원 한번 가자는데 오늘 어떻게 좀 아유, 시간 되나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네네. 안 되나요? 네, 안 되나요? 이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3일에 걸쳐서 조금씩 네. 나눠서 봤어요. 근데 제가 첫째 날 보고서 둘째 날 이 영화를 다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생소한 거예요. 영화가 첫 장면에서 조용하게 있다가 이 양반들이 그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이렇게 후레시키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봤는지 다음날 다시 볼 때 그것조차도 흐릿하고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이 괴한들이 프레시키고 도청기를 수리하려고 들어간 그 장면 네. 그거 빼고는 영화 끝까지 기자 둘이 계속 사람들 만나면서 탐문하는 장면과 그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계속 기사 편집 회의하는 장면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끊어도 장면이 다음에 아무 데서나 시작하더라도 그냥 붙어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과정이 되게 지루해요. 가면서 증거에 대해서 당신 이거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조금씩 떡밥을 관객들한테 이렇게 흘려가면서 야 너네 여기까지 알았지? 그다음에 다음 단서는 이렇게 준다. 그다음 단서는 이렇게 준다 하면서 관객들한테 떡밥을 쭉 줘가지고 차례 이게 퍼즐을 맞춰가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관객과 호흡을 맞추면서 이 스릴러를 풀어가는 퍼즐을 풀어가는 재미를 공유하는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긴장감이 있는 씬이 진짜 도입부에 저쪽에서 야야 누가 들어온다라고 그 건물 맞은편 건물에서 그 일행 중에 같은 팀원 중에 한 명이
걔네 거기를 조망하면서 눈치를 봐주잖아요. 망을 봐주잖아요. 망 때리는 사람이. 망을 봐주잖아요. 그때 야 사람들 진입했다. 빨리 경찰 탈출해라. 왔다, 뭐 경찰 이렇게 왔다. 하는 그 씬에서 긴장감이 살짝 있고. 근데 그것도 네. 걔네들이 잡힌 걸 우리가 다 알잖아. 알죠. 그러니까 별로 형성이 안 돼. 맞아. 그리고 경찰이라고 총 딱 들렸는데 그 중에서 경찰이 제일 불량해 보여. 맞아. 아무튼 그 씬이랑 로버트 레드포드가 자기가 권력의 코어로 점점 접근하고 있으면서 일신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때 집 쪽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뒤로 확 돌아봐서 그러니까 뭔가 뒤통수가 찜찜하니까 뒤로 확 돌아볼 때 카메라가 살짝 줌인하면서 로버트 레드포드 얼굴로 살짝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웅 하면서 그때 두 씬 빼고는 진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손에 땀을 쥐게 하지 않아서 제 손에 땀을 쥐더라고요. 다한증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손이 뽀송뽀송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스릴러를 주는 그 기자들이 이제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애들 자꾸 파면 그러면 이제 저가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역한 미군 그래서 군복 입고 다니는 거야. 어느 날 집에서 군복을 딱 차려입고 쫙 지퍼를 올리면서 길쭉한 가방 하나를 메고선 쫙 나서 집을. 그래서 어디 옥상이나 이런 데서 그 주인공 기자들이 이렇게 막 감시하고 있다든지 이런 장면을 한번 이렇게 인상 험악한 사람을 캐스팅해서 이런 걸 보여주면 아 제가 위해를 끼치려고 하나보다 쟤는 진짜 위험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안 만들고 그냥 말로만 야 니네 위험해. 그러니까 하다못해 다른 영화에서는 말로만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뒤에 부식부식하면서 누가 뭔가 쫓아오는 것 같은데 막 그래가지고 막 빨리 가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슥 지나가는 행위더라 이런 것 정도도 살짝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고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리고 그 지하 주차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내부 고발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기둥 뒤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고 뭐 이 장친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막 이걸 로버트 레드포드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하 주차장 저쪽 끝에서 어떤 차 한 대가 끼익 하면서 차를 돌려서 나가요. 그런 장면 정도 쟤네가 저 차가 치러 오나도 아니고 그냥 나가. 아 맞아요. 네. 씬에서. 그런 장면이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 차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자기랑 얘기하던 앞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 뭐야 배트맨이야? 그런 장면 정도가 조금 이 사람이 요원이다라는 거 정도 보여주는 우리 그런 연출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옛날에 배트맨에서 나오지. 배트맨이랑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보이는 양복 번듯이 입었는데 그렇게 딱 돌아봤다 사라지는 씬들은 주로 엑스맨에서 많이 나와요. 엑스맨에 엑스파일. 엑스파일에서 옛날 멀더가 누구 만나고서 살짝 돌아보고 하면 없잖아요. 딩딩딩딩딩 하면서 그게 엑스파일 그거 사실은 다 멀더의 환상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가능하겠네요. 뭐 멀더 그러면은 뭐저 정신병이죠. 백수라면서요? 이거 아니야? 멀더가 외계인에 한번 납치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 외계인에 납치되고 자기 여동생도 납치됐다. 네, 그게 사실은 다 패러노이드였던 거지. 전부. 그게 진짜 전가의 보도예요. 만약에 그거 환상이었어, 그거 꿈이었어 하는 영화들 옛날에 많았거든요. 아시발쿰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기자들이 그 지리멸렬한 한 1시간 50여 분간의 탐문 취재 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닉슨의 취임식 날 타이핑을 막 하면서 닉슨을 퇴임시킬 기사를 쓰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뭐 추천은 못 드리겠고요. 이거 그냥 더 포스트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유 요거 편집하고 나면 20분도 안 남았다. 아니에요. 많이 보셨어요. 됐어요. 저 이제 저거 했네요. 뭐죠? 한 줄평 썼네요. 한 줄평 하고 나가시죠. 한 줄평 어떠세요? 자, 한 줄평. 신뢰도 95%,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응답률은 5%, 아말지수는 50. 저는 참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얼마 전에 아카데미 위너 영화였던 저희가 한번 예고를 했죠. 받으실 거라고. 어... 아카데미 받으실 거 다키스트에서. 그거 말고 쉐이브 오브 워터가 네. 제가 다른 데서 하는 방송 영화 오독에서는 미디어집을 맞아요. 인어공주의 시퀄이라고 그랬어요. 인어공주의 시퀄이라고 얘기했는데 시퀄 재밌습니다. 쉐이브 오브 워터는. 이거 안 맞네. 이거 둘 다 프리퀄이어야지 이게 라임이 맞는데. 급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럼 다음 번 영화 선택지 한번 드릴게요. 네. 그 엘리자베스 올슨이세요? 아니면 마고 로비세요? 엘리자베스 올슨이면 언프리티 소셜스타, 마고 로비면 아이토냐. 저는 올슨이죠. 저는 마고 로비는 왠지 죄송스럽지만 지적이지 않아요.
올스는요? 올스는 여기에 비해서 지적이죠. 그래요? 둘 중에서 고르라면. 그럼 언프리티 소셜 스타 가겠습니다. 언프리티 소셜 스타. 올스는 이쁘니까. 네. 그리고 영화 1시간 38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최근 거잖아. 네, 근데 N스토어 네이버 N스토어에 있더라고요. 네. 10,000원이에요. 요즘 저기 왓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죠. 왓챠 찾아왔는데 안 넣으니까 자꾸 광고를. 아니 그리고 나라도 넣어야겠어요 광고. 네, 그렇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네, 한 줄평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너무 비싼 배우를 데려다가 찍었네요. 요겁니다. 네, 괜찮네요. 그 영화는 언프리티 소셜 스타는 뭐 SNS에 빠진 어글리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설정은 그런 거고, 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미국 청춘들이 정확한 퍼센테이지나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고정적인 섹스 파트너를 갖고 있던 사람이 24% 정도라면 지금 그 정도 연령대에서 고정적인 섹스 파트너를 갖고 있는 사람이 16%인가 6% 정도밖에 안 되고 영국에서는 펍이 맥주집이 1년에 1,000개씩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외부로 나와서 뭐 활동하거나 그렇지 하지 않고 SNS라든가 그런 세계에서 빠져가지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사실 데이터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언프리티 소셜 스타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짓을 일부러 조금 묵직하게 다뤘습니다. 그 있으면 4.3 제주 4.3 70주기기도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